여섯 번째, 자영업자 원하는 키워드 상위 노출하려면 6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쪼개서 글을 써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노출하시고자 하는 키워드가 강력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윤여진 대표님의 키워드 줄눈 DIY 제품을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광고가 이만큼이 떴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광고가 이만큼이 뜨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경우 내가 썼던 글이 최상단에 노출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 키워드는 너무 강력한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키워드를 고객들한테 노출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은 키워드 쪼개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키워드를 쪼개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대부분 거의 블로그 지수가 낮고 새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키워드를 세분화해서 쓰는 것이 상위 노출에 유리한답니다. 그런 다음 내 블로그 지수가 점점 올라가면 그 다음에 점점 더 센 키워드로 옮겨가시면 됩니다. 키워드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키워드 앞에 지역명을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마케팅이란 키워드를 상위 노출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천안 마케팅, 아산 마케팅, 거기다가 동까지 추가해서 천안, 원성동, 다가동, 상용동 마케팅, 여기다가 천안, 원성동 바이럴 마케팅, 천안, 다가동 홍보 영상 마케팅, 이런 식으로 상품명 또는 지역명을 추가해서 키워드를 세분화하는 것이 더 키워드를 쪼개서 고객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키워드를 쪼개야 되는데 키워드를 더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말이죠. 천안, 평택, 세종, 아산 마케팅, 이런 식으로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지역을 온갖 것 다 포함해서, 아니면 천안, 줄눈, 뭐 인테리어 여러 가지가 있죠. 줄눈, 도배, 뭐가 있을까요? 또 조명, 문고리, 그 다음에 문고리 천장,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글 안에 때려박는 것,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키워드 쪼개기가 아니라 키워드 뭉치기입니다. 지수가 낮은 상황에서는 키워드를 지역이나 서비스별로 나눠서 그 글을 따로 생산하는 것이 더 키워드 상위 노출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이 키워드 쪼개기였습니다. 두 번째 원칙, 글 하나에는 하나의 타겟을 정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글 하나로 모든 지역과 모든 성별, 연령, 관심사 고객을 다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전환으로 이어질 확률은 더 적습니다. 서비스 구입으로 이어지는 전환과 상위 노출을 위하여 글 하나에 하나의 타겟을 정하여 글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쓰기 전에 이 글을 누가 볼 것인지 미리 생각하고 글을 쓰시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글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미 썼던 글을 예를 들어본다면, 천안에서 성악을 레슨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모집글을 쓸 때 이 글이 입시생을 위한 글인지, 아니면 입시생을 둔 학부모를 위한 글인지, 아니면 성악을 취미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이 글을 보면 좋겠는지 미리 생각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글을 쓸 때 더 전환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글 하나에는 하나의 타깃을 정해서 나눠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원칙, 한 우물 파기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블로그 자영업자 카테고리 설정하는 법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가지 분야에 전문적인 글을 계속 써온 블로그가 더 상위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주제는 딱 한 가지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위 1% 블로그들이
그가 되기 전에 악보에 관련된 글만 1년 이상을 썼고 그 다음 성악 입시 레슨, 그 다음에 입시 레슨에 입시에 대한 주제들로 옮겨졌을 때 앞서서 계속 한 가지 분야로 전문성을 쌓아왔던 것 때문에 지수가 높았기 때문에 최상단 노출이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성악 입시 레슨 이 키워드로 검색하였을 때 전국에서 가장 최상단에 노출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블로그 지수를 꾸준히 한 가지 지수로 쌓아 오셔서 그 다음에 더 센 키워드를 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원칙. 세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 원칙입니다. 네 번째 원칙. 제목을 매력 있게 지어라입니다. 제목을 왜 매력 있게 지어야 할까요? 네이버가 이 글은 좋은 글인 것 같아 하고 상단 노출을 시켜줬는데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해. 내가 분명히 상단에 노출을 시켜줬는데 왜 클릭을 안 하지? 그러면 이 글은 매력이 없나 보다 하면서 글을 점점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들이 클릭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매력 있어야 됩니다. 기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목이 섹시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섹시하다라는 건 뭐죠?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클릭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목을 최대한 매력 있게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하게 이 내용은 뭘까라고 들어가서 보고 싶을 만한 제목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지었던 제목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학부모님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 시작할 때 재능보다 중요한 것 이것입니다.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 제목의 글은 학부모님들의 클릭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학부모님들의 글 내용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매력을 어필하고 클릭을 받을 만한 제목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제목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출 향상에 바로 효과 나타나는 천안 홍보 영상 네이버 상위 노출 바이럴러스.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사업의 대표들은 모두 땡땡 출신. 블로그 상위 노출 원한다면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고객이 원하는 것을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는 4가지 방법을 알면 매출 상승. 30초 바이럴 영상 제작 비용 얼마일까?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클릭을 받을 만한 매력적인 제목을 짓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목 짓는 방법을 도움을 주는 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스틱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스틱이라는 책 제목을 검색하셔서 구입하셔서 한번 보시기를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자, 다음 원칙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길게 써라입니다. 왜 길게 써야 될까요? 왜 원하는 정보를 적어야 될까요? 제목을 클릭해서 들어왔는데 내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야. 그래서 한 10초 있다가 나가버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용이긴 한데 내용이 너무 빈약해. 그래서 한 50초 읽고 바로 나가버려. 이러면은 네이버가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내가 노출도 시켜주고 클릭도 됐는데 사람들이 얼마 보지 않고 나가네? 그럼 이 글의 내용은 별로 좋지가 않나 보다 하면서 그 글이 밑으로 점점 내려가서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 제목, 그거를 정확하게 쓰고 원하는 정보를 써드리고 그 다음에 길게 양질의 글을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왔다가 3초 만에 나가버리면 점점 그 글은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길게 쓰는 것이 상위 노출에 더 좋다.
그 다음 원칙입니다. 글 안에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도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도 내가 직접 찍은 영상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저희 회원분들 보시면 굉장히 그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직접 찍은 사진도 넣으시고 직접 찍은 영상들 넣으시고 굉장히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6가지 원칙을 알아봤습니다. 처음에 뭐였죠? 키워드를 쪼개라. 두 번째, 글 하나의 타겟을 정해서 써라. 세 번째, 계속 한 주제로 써라. 이상한 내용, 내 사업과 관련 없는 내용의 주제는 쓰지 말아라. 네 번째, 제목을 매력 있게 지어라. 다섯 번째,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길게 써라. 여섯 번째, 글 안에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서 써라. 내가 직접 찍은 사진, 직접 찍은 영상이 좋다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요. 글을 지속적으로 많이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보면 글을 되게 많이 쓰시는 분들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 진혜연 대표님도 많이 쓰시고 이혜승 대표님도 되게 글을 많이 쓰셨어요. 글을 많이 쓰는 게 블로그 지수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작이 곧 실력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작을 계속 하면 할수록 글을 쓰는 실력이 계속 늘기 때문에 글을 쓰는 시간은 더 짧아지는데 더 양질의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글을 제가 보기에는 최소 50개 이상 쓰기 시작했을 때 그 블로그의 내용이 점점 사람들한테 노출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블로그를 검색해보면 이미 상위 노출에 많이 성공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자, 기술을 다 배웠어요. 그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쓰는 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쓰기의 단계가 있습니다. 글쓰기의 단계 6단계가 있는데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고객들이 원하는 키워드를 선정한다. 두 번째, 매력 있는 제목을 짓는다. 세 번째, 글을 쓴다. 네 번째, 썸네일,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대표 사진이라고 하죠. 대표 사진 썸네일을 만든다. 다섯 번째, 태그를 한다. 여섯 번째, 글을 발행하기 전 카테고리를 선정한다. 일곱 번째, 포스팅하고 약 2시간이나 하루 정도 지나서 포스팅 순위를 확인한다 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 키워드 선정 방법.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키워드 선정 4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 방법을 활용해서 키워드를 추출해 내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목에 내가 추출한 키워드를 넣으시고 첫 문단에 그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거는 키워드를 추출했다면 그 키워드를 제목에 넣었던 키워드를 첫 문단에 제시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천안 전문직 인터뷰 홍보 영상 제작할 때 장비보다 중요한 것 3가지 공개하면서 어디 있죠? 장비보다 중요한 것 3가지 바로 공개했죠. 왜 이렇게 했느냐?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거, 난 이거 궁금해서 클릭해서 들어왔는데 그 정보가 저 끝에 있다. 그러면 바로 나가게 됩니다. 요새 쇼츠와 릴스의 시대잖아요. 사람들의 인내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원하는 정보를 첫 문단에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천안 전문직 인터뷰 홍보 영상 제작할 때 장비보다 중요한 것 3가지 공개하면서 안녕하세요. 바이럴러스 마케팅 송덕일 대표입니다. 요새 천안 전문직 인터뷰 마케팅 영상 제작 의뢰건이 늘고 있습니다. 영상의 시대에 나의 사업을 소개하는 영상이 있다면 너무 좋겠죠? 미러러스 카메라와 핀마이크 그리고 조명이 있으면 좋겠지만 기술보다 더 어려운 점은 어떻게 내용을 말해야 효과적일지 고려하는 것입니다. 90% 사람들에게 먹히는 인터뷰 제작 주제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장비보다 중요한 건 바로 얘기했죠. 브랜드 스토리, 기획 그리고 제작 의지.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공유 중지하고 그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편신의 원칙을 제공하면 좋습니다. 이 가편신의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마케팅 회사가 있어요. 이상한 마케팅이라는 곳이 있는데 뭐 매출이 지금 100억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거기서 공개한 원칙인데요. 가편신의 가는 가치 제공, 편은 편안함, 신은 신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글 안에 이 사람 말을 내가 믿어도 되겠다라는 신뢰를 만들고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고 만약에 이 고객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 준다는 편안함을 제공하면 좋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제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가편신의 원칙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편신은 뭐라 그랬죠? 가는 가치, 편은 편안함, 신은 신뢰죠. 자, 이 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안 마케팅 바이럴러스 업계 비밀 브랜딩 블로그 상위 노출 3원칙 공개한다. 자, 여기서 신뢰를 제공하는 그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천안 소상공인 마케팅 스터디는 천안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유례없는 케이스로 소문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바이럴러스에 대해 7개나 기사를 써주었습니다. 현재 30명의 사장님들이 마케팅 강의를 무료로 제공 중에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 전문가인가 보다. 30명이나 교육을 하고 있을 정도면 내가 신뢰할 만하겠다라는 신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목에서 사람들이 원했던 정보를 밑에 제공하면 됩니다. 상위 노출 3원칙 제공한다고 하죠. 여기서 이제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위 노출 3원칙 한 가지만 팔아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길게 쓰라 제목에 에너지 70을 쏟아라 하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가치를 여기다가 적어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 글을 또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편신 중에 편안함 제공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함은 뭐였죠? 사람들에게 공감을 해주고 사람들의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작업이 편안함 제공입니다. 가편신 중에. 자, 이제 가편신의 원칙을 해서 글을 막 썼어요. 막 썼으면 이제 발행을 하게 됩니다. 발행을 하면 이건 내 사업을 소개하는 글인지 아니면 내 사업의 성과를 소개하는 포트폴리오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가치 제공의 글인지 확인하셔서 내 블로그 안에서 아까 분류했던 3가지 안에서 그 카테고리를 넣으시면 되고요. 넣으시기 전에 만들었던 썸네일을 넣어서 대표 사진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글을 발행한 다음 이 글이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최소 하루 정도 계시다가 확인해 보시면 된다입니다. 그럼 이제 글을 쓰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어땠죠? 마케팅 공부의 필요성, 네이버 블로그의 힘, 자영업자 블로그 카테고리 설정하는 방법, 자영업자 블로그 운영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자영업자 블로그 운영할 때 키워드 발굴하는 방법, 자영업자 원하는 키워드 상위 노출하려면 글쓰기 템플릿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자, 강의가 끝났습니다.